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을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은 이 비트코인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리플 판결 직후에 31,71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근 한 달째 지켜왔던 3만 달러 선을 어제 결국 내줬는데요. 지난 주말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나왔는데도 비트코인은 연 고점 경신 후에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하락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 시황을 좀 이제 보면서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하면은 약 4천만 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4천만 원을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지켜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업비트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업비트가 쭉 이렇게 6월 이제 22일 이전부터 해서 20일부터 해서 4천만 원을 이제 24일 날 이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쭉 지켜왔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14일 날 이때 이제 리플 판결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 업비트 차트에서는 이제 환율 관련 때문에 이제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연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어요. 네. 31,700달러로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마 이때 환율이 좀 떨어져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기준으로 연고점 돌파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때가 15일 정도에서 갑자기 쭉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도 4천만 원 이하로 지금 이제 떨어진 상태고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판결에서 리플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나오면서 리플은 이제 큰 폭으로 올랐죠. 리플은 이제 당일 약 100% 정도 오르고 이렇게 500원대에서 일단 1,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정말 2배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 네. 오른 가격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15일 날에 이렇게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약 떨어졌죠. 한 5%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코인 시장에 지금 있는 자금이 이렇게 호재가 이렇게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새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자금이 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빈곤하다는 얘기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이 좋으니까 비트코인을 팔고 리플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플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상대적으로 매도가 이제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에는 상대적으로 매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플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쪽에서는 이 코인 시장의 승리라고 쌍수를 들고 환호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반대다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판결이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걸까요? 네, 14일 판결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판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플과 SEC 간의 이제 판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법원에서는 이 리플이 발행한 이 리플랩스죠. 리플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 엄밀히 말하면 리플이라기보다는 XRP라고 하는 이제 심볼로 된 코인인데요. 네. 이 XRP가 과연 증권이냐라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이 코인에 대한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한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많이들 지켜봤는데요. 법원에서는 그런데 이 XRP가 증권이냐는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네. 역시 이거는 최근에 나오는 법원의 판결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코인 또는 토큰 자체에 대해서 이 자체가 증권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일관되게 모든 규제 기관을 포함해서 법원도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랩스가 여러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판매에 나섰던 이걸 사실 이제 보면은 여러 블록체인 코인 프로젝트들이 이거를 이제 투자 유치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네. 이런 투자 유치로 통칭이 되는 대규모의 토큰 판매는 투자 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플에게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코인 거래소를 통한 개인 간의 코인 거래는 증권 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증권법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할 명분이 없고 그래서 역시 증권법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이 코인의 이제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플에게 가장
긍정적인 점이고 리플이 이번 판결이 본인들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만 들어보면 양쪽 모두 절반의 승리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리플이 자신들의 승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뭘까요? 네, 역시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인데요. 이 코인의 증권성 판결을 이제 내리지 않고 이걸 역시나 유보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코인이 증권이다, 증권에는 증권 성격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하면 이거는 정말 그 가상자산 시장에는 대악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들이 이제 주식, 증권, 주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제 그 규제기관, 증권기관의 이제 증권 그 담당하는 이제 기관들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다라고 하면은 뭐 국내에 있는 모든 코인 거래소들도 전부 금융 당국에 이제 그 증권 매매 기관으로서 매매 회사로서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전까지는 또 이제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겠죠. 네. 이런 대악재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승리다. 즉 결국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좀 이긴 거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아예 그렇게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닌 게 그 이번 판결을 앞두고 이 XRP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XRP 이 코인 자체가 이제 그 코인 업계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XRP가 증권성 판결을 받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악재가 돼서 어찌 보면 거래소의 그 사업에 생사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해서 리플의 거래 지원을 이제 다 그만 중단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코인 거래소들은 리플, 즉 XRP를 전부 다 거래를 중지하고 이른바 이제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판결의 유보가 나오면서 이 상장 폐지를 다시 이제 해소할 근거가 생긴 것이죠. 네. 이 또한 이 리플 측에서 본인들이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판결을 유보한 것이 오히려 승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대상 대규모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된다는 판결, 이거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리플 쪽에 불리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일 건데요. 네. 만약 이게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기업 대상 대규모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그 연방증권법, 미국의 연방증권법에 따르면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미등록 증권 판매라든지 미등록 증권 판매 또는 이런 다른 투자 계약 이런 거를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법률을 위반한 게 이게 그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이쪽을 이제 규제를 한 것과도 사실 거의 같은 근거인 거거든요. 네. 역시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또는 크라켄 이쪽에서도 우리 크라켄과 같은 이런 일부 거래소라든지 또는 다른 이런 가상자산 이제 회사들과도 과징금을 하고 이제 합의를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이번 사안도 이렇게 투자 계약으로 해당이 돼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한간에서는 거의 1조 원이 넘어갈 거다. 와, 그래서 네. 뭐 이제 과징금이. 달러로 보면은 뭐 1,000억 달러가 훌쩍 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과징금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리플을 사업을 추진하는 리플랩스에는 좀 재정적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 재정적 타격에 따라서 리플의 이제 사업에 이제 향후 진행하는 이 사업의 로드맵에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네, 이 판결의 영향력은 이미 많이 소진된 듯한데요. 연고점 이후에 약세에 빠진 코인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리플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겠는데 강세를 보인 리플 일주일 새 73% 급등했는데 XRP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요? 네, 리플에 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호재, 한 가지는 악재,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가격만 보면은 이제 그 14일 첫날 이제 급등했다가 조금씩 빠지고 있다가 오늘
오늘이나 오늘 새벽 같아요. 새벽쯤에 약 7% 정도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일단은 코인 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자 가장 긍정적인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가 활발해야 가격 자체도 변동성이 생기고 가격이 오르고 또 시장 자체가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증권성 시비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증권성 시비가 우려됐던 증권성 시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네.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US와 같은 여러 거래소에서 다시 리플을 이제 거래를 지원을 했어요. XRP를 네. 거래를 지원하면서 리플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죠. 그래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그 100% 가까운 이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대상 대규모 판매를 한 것이 투자 기업으로 판매를 되면서 리플의 사업 주체에 대한 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장 전문가분들은 이제 리플의 가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으세요. 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 시장, 매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를 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인데 네. 그 전에 이제 리플의 가격을 떨어뜨렸던 거래를 이제 이 주요 거래소들이 거래를 지원을 중단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없어지면서 거래가 되면서 이제 리플의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은 당분간은 이제 일단 강세라고 보기보다는 비트코인처럼 서서히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변동성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오르고 내리는 폭이 좀 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기간은 좀 견조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더 견조하게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플은 상당 기간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리플 가격이 오른 만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빠지는데 이 아무래도 코인 시장 말씀해 주셨지만 유동성이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적정 가치가 55,000달러다라는 의견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BCT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5년 내에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제가 계속 아마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네. 코인 시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다. 네. 유동성이다. 시장의 그 전체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장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이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에서 차트가 있습니다. 네. 전체 차트를 이렇게 화면을 잠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금 전체 그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을 이제 차트로 표시한 겁니다. 네. 이 6월 15일이 지금 이렇게 거의 그 1트릴리온, 10조 달러에 조금 내려갔는데 이때가 아마 그 바이낸스의 규제가 들어간 때였을 겁니다. 네. 그런데 바이낸스 규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다가 21일, 24일 이때가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올라서 1.2트릴리온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잠깐 반짝 오른 이게 7월 14일 리플의 소송 결과가 리플 판결이 나왔을 때입니다. 네. 이때 보면은 이제 1.18에서 1.25로 한 0.07 정도로 해서 10%보다는 좀 못하게 이렇게 올랐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자금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계속 빠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리플 소송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과 뒤에 시장 전체 규모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팔아서 리플을 사고 있는 코인 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코인 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신청이 이제 승인이 돼서 결국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ETF를 매개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이 자금이 유입이 되고 이 현물 ETF가 계속 상품이 이제 활성화되려면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발행 기관들이 보면 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비트코인의 수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네. 여기 코인마켓캡에서 볼 수 있는 이게 전체 마켓캡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네. 이 지표를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지표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차트가 평행선을 그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코인이 오르면 어느 코인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이 차트가 이제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모든 코인들이 다 오르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불장이 오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호재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